안녕하세요. 입시왕 입시 컨설턴트 이도훈입니다. 네, 오늘은 대학교에서 말해주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강대학교 편을 진행을 할 텐데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제 제공하는 입학 가이드북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학교는 입학 가이드북이 일단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배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뭐 특별한 서강다움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뭐 서강의 정신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계속 이제 뭐 서강대학교의 그런 뭐 가치,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뭐 크게 솔직히 뭐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물론 뭐 그 대학의 역사 중요하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1955년부터 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굳이 뭐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런 거 그냥 쓱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강대학교의 뭐 교육 이념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랬을 때 이타성과 이제 창의성 그리고 이제 수월성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타성에서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인성을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창의성, 대한민국 최고의 뭐 학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월성, 최고의 이제 교수진이 함께 창조하는 그런 뭐 젊은 지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진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다음은 뭐 서강대학교에 이제 뭐 이런 뭐 학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쭉 이렇게 좀 자랑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물론 입학 가이드북이니까 뭐 학교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다전공 제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서강대학교 이제 뭐 출신의 학생에게 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 그리고 학생의 뭐 이런 뭐 연계 전공 제도 그리고 뭐 학생 설계 전공 제도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강 리더 기술 리더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서강대학교를 좀 희망하는 학생들은 읽어보시면 되게 이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입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 가져갈 부분은 지금 없죠. 네, 더군다나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서강대학교는 이제 내년 2022학년도 대입이죠.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고2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고2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이제 2022학년도인데 서강대학교가 이제 전형들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도 신설이 되면서 종합 전형도 이제 한 개의 전형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일반 전형 기준으로. 물론 모집 요강이 나올 때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발표된 계획안에 의거하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좀 하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됐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지금 쭉 뭐 서강대학교 출신 인물들 이렇게 뭐 교수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각 학부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부에 뭐 전공들이 어떤 전공들이 있고 내가 이 전공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그럼 전공 소개를 당연히 봐야겠죠. 그리고 교육 목표라든지 졸업 후 진로는 내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각 학과의 그런 커리큘럼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전공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등학교랑 연계시켜서 도움을 좀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추천드리는 꿀팁인데 지금 여긴 입학 가이드북 자체에 뭐 학과 전공에 대한 특징들이라든지 뭐 졸업 후 진로 그리고 뭐 교육 목표 그리고 전공 소개가 나오니까 되게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주시면서 내가 어떤 대학에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뭐 공대, 자연계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21학년도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이죠. 수시 모집이 끝났는데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전형의 그런 뭐 모집 단위라든지 인원을 지금 볼 이유는 없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뭐 입학 전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뭐 지금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뭐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고1, 고2 학생들은 굳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는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0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고3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의 이제 뭐 입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입시 결과에서 제일 알고 싶은 거는 등급이잖아요. 근데 등급은 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뭐 사실 종합 전형에서는 뭐 등급이 굉장히 이제 무의미하기도 하고 뭐 등급만으로 평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알고 계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홈페이지를 통하면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 정도의 등급대가 그래도 지원을 했었구나, 합격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보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은 절대적으로 등급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 전형 자체 내에서 너무나 다양한 그리고 되게 이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산출하는 그런 등급, 그 교과 전형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등급이 대학 그 종합 전형에서는 그 정도만큼의 그런 중요성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점수 편차 평균을 좀 분석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서강대학교의 서류 평가 부분이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뒷부분에서 40페이지 중에 35번째 페이지에서 지금 35페이지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이제 평가 요소적인 부분에서는 좀 확대를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 정, 의, 정신을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그리고 인성,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공적 합이라는 역량은 계열적 합으로 좀 늘어나기도 했고 사실 대학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이 무수히 많은 전공들이 고등학교 내 활동들이랑 1대1로 이게 매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계열의 방향성대로 흐름을 잡아주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서강대학교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학업 역량, 인성, 성장 가능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퍼센테이지를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업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태도나 의지는 뭐 10%의 영역과 성취 수준, 아무래도 이제 진짜 직접적인 학업 능력이겠죠. 이 학업 능력 자체 40%에 되게 비중 있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는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인성 20%에 뭐 이제 성장 가능성 30%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에 해당하는 학업 역량에는 이제 평가 방향성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지적 능력이 좀 학업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수학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이제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능력, 융합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서 세부 평가 항목에는 학업 성취도와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 학업 성취도 측면은 교과목의 이제 원점수 그리고 평균 편차를 활용해서 학생의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능력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을 하고 융합 능력 이제 아무래도 서강대학교가 뭐 다전공이라든지 그런 융합 뭐 연계적인 전공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앞부분에서 쭉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경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수용성을 가지고 융합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뭐 공학 계열로 이렇게 희망을 해서 준비를 했지만 뭐 인문학적인 그런 사고 능력 또는 내가 인문 계열로 진행을 했지만 좀 공학적인 사고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융합적으로 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강대학교에서 고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요즘 트렌드가 이런 융합형 인재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대학들도 이런 융합적인 좀 그런 창의적인 인재, 융합적인 인재 이런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전공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기타 능력들을 좀 키워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평가해서 평가 영역에서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트 그리고 사실 뭐 자격증 인증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일반고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있기가 쉽지 않죠. 자, 그리고 수상 영역과 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행특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해에 해당하는 이제 인성 영역은 바람직한 이제 사고력이 있는지 공동체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사와 교우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원자가 공동체적인 태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뭐 리더십적인 측면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희생 사례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정 준수 등이 있는데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서는 뭐 협업 능력과 이타성, 소통 능력,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공동체 내에서 학생이 적응을 얼마나 잘하고 배려를 하는지를 좀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평가 영역은 출결과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행특을 중심으로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하니까 교과 선생님들이라든지 특히 담임 선생님한테 학종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밉보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담임 선생님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고평가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진짜 대학들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해당하는 성장 가능성은 이제 학생이 현재 수준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주도적 능력, 그러면서 뭐 학업 태도, 뭐 이런 행동 성향까지도 다 본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평가 항목은 뭐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평가 영역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트 그리고 이제 진로희망상. 자, 진로희망상 이제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빠졌죠.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행특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내에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절대적으로 정성평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수치상으로 몇 등급이 독서 몇 권 읽어서 봉사 시간 몇 시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감점 기준이 나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고 쭉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뭐 진행 절차 부분들도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내용은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이제 내년부터 빠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알 이유는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소서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소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생기부에서 못 보여준 영역을 좀 보완하는 제도로 가져가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대학에 합격한다는 이제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자기소개서도 지금 영역이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많은 대학들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만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이 어떠한 수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경사항은 그냥 이거는 뭐 쭉 그냥 보면 될 부분이고 자, 그랬을 때 아까 평가 요소랑 교육 비전, 서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성취 수준이 40%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데 서강대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던데 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2번도 알 이유가 없고 뭐 3번도 그렇고 사실 뭐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진로 희망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 자기가 자신이 이렇게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학교 활동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강대학교 교육 비전과 가치를 한 번 더 보면 뭐 이타성과 창의성과 수월성이다. 사실 이렇게 이타성, 창의성, 수월성이라고 하면 저도 보면서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좀 더 이거를 쉽게 풀어 나가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 세 줄로 되게 이렇게 풀어 쓰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글을 읽는다고 해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교육 비전이나 뭐 가치 부분이. 근데 그렇다고 이제 대학들이 굳이 또 친절하게 자신들의 그런 교육 비전과 가치를 좀 변경할 이유도 솔직히 없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뒷부분 보면 되게 서강대학교는 좀 이런 가이드북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는 좀 자세하게 풀어놓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의 역사라든지 우리 학교의 그런 부분들 좀 우리 학교의 그런 이제 대학에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들의 그런 그 각 학과들의 그런 전공 소개를 중심적으로 가이드북을 좀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한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